세계유산 도시의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송인호입니다.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이코모스에 대하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유산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유산에 관심이 많지요. 이코모스는 IUCN, 이크롬과 함께 세계유산회의의 자문기구입니다.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은 이코모스가, 자연유산은 IUCN이, 복합유산의 경우는 두 기구가 공동으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도시학, 조경학, 미술사학, 사회학, 지리학, 관광학 이렇듯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힘을 모아 같이 나아가는 것이 이코모스의 역할이고 그렇게 우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유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산은 우리 선대가 우리한테 물려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세대가 잘 지키고 또한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깊은 연구와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창덕궁은 1997년에 이코모스의 평가와 세계유산회의의 결정에 따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덕궁이 갖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풍수 사상에 따라서 그 입지가 결정되었으되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념인 유교의 이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배치와 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린다고 치면 창덕궁은 건물과 정원이 아름다운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형을 잘 살펴서 건물을 안치고 집의 향을 결정하였으며 있는 나무를 그대로 잘 살려서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래서 건물과 자연이 잘 어우러져서 참으로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궁궐로 완성된 것입니다. 창덕궁 외에도 서울에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와 조선 왕릉이 있습니다. 창덕궁과 종묘는 한양 도성으로 에워싸인 서울 역사 도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선정릉과 태강릉과 같은 지역은 새롭게 서울로 편입된 지역이되 그 땅이 오랜 역사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세계유산은 거대 도시 서울이 갖고 있는 그 장소로서의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 돼 또 한편으로 서울의 경쟁력과 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 도시의 청소년 여러분께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유산 도시의 시민으로서 세계유산을 함께 지키고 누리되 다음 세대에 이것을 온전히 전해줘야 되는 소명을 갖고 있는 주체입니다. 세계유산 도시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고등학교 1학년 조민혁입니다. 송인호입니다. 교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 교수님께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건축학이 전공이시더라고요.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왜 건축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셨는지 그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성적은 내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다음 미술반 활동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자연 계열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나의 인문에 대한 어떤 생각,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미술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건축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건축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셨는데 지금은 이코머스라는 비정부 단체에서 문화유산 등재나 관리 분야를 맡고 계신 거잖아요. 왜 이코머스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건축학자로서 특별히 서울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건축유산이나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네. 보존하는 활동을 해왔어요. 네. 이코머스를 통해서 다음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째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을 후대에 이르기까지 잘 보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기대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은 서울의 한양 도성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은 북한 땅에 있는 개경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평양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은 중국의 영토로 되어져 있는 국내성이나 환도산성이나 오녀산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국경이나 민족의 분단된 상황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지금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에 모두 40기가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기는 북한 땅인 개경에 있거든요. 개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재가 확장됐을 때 온전하게 조선 왕릉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코머스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와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그 해외 다니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 좋은 도시들이 있지만 가깝게는 저는 일본의 교토가 아주 훌륭한 세계유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토에는 모두 17개에 달하는 불교 건축 또는 역사적인 정원 또는 전통적인 목조 건축 등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건축과 현대 건축이 또한 잘 공존되어 있기도 하고, 역사적인 경관을 잘 보존하면서도 그 안에 전통적인 기능과 새로운 기능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로마든 파리든 혹은 런던이든 좋은 역사 도시가 있지만 동아시아에도 이렇게 참으로 훌륭한 유산과 시민들이 공존하는, 그리고 여전히 매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 이런 저는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교토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나중에 세계 유산이 있는 도시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도시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조금 겁이 많은 편이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이렇게 늘 그것에 결정을 하는데, 네. 그 두 개 반반 정도 될 때 나는 갑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점에서라도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터키에 있는 소위 유럽과 이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도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기야 소피아와 같은 그러한 사원과 고고학적인 유적, 그다음에 술레이만의 모스크와 같은 이슬람 사원이 모여 있는 지역, 네. 그다음에 바자와 같은 전통적인 시장과 주거가 있는 지역,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도시 성곽, 이렇게 4개의 유산이 모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층위가 적층되어 있기도 하고, 그 역사적인 층위들끼리 서로 충돌이 있기도 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역사의 공존과 충돌 혹은 그러한 지층들을 볼 수 있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물가도 아마 저기 덜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친근한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을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나 다른 친구들처럼 세계 유산 도시 시민인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살아왔었던 20세기라고 하는 도시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식민 시기, 그다음에 냉전 시기, 그리고 전쟁, 민주화, 산업화의 어떤 그런 격동의 시기였었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 그대로 새 밀레니엄의 시대이고 네.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세계와 이 민족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여러분은 손안에 들고 있는 그 모바일을 통해서든지 그러한 기계를 통해서 충분히 공간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친구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향해서 열린 그러한 자세로 창의적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도시, 특별히 세계유산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역사와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가문으로 치면은 다른 도시의 청소년보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셈이죠. 역사와 기억이 있는 도시에서 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또 한편으로 좋은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